챕터 1 악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세기 90년대 JC 제2중학교 교실 1층 복도에서 이봐, 꼬마야, 내 돈을 다 내놔. 머리카락이 꽃잎으로 염색된 두 소녀는 마른 학생을 벽 모퉁이에 몰아넣었다. 학생은 아래로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나는 돈이 없다. 두 소년 중 한 명이 학생의 얼굴에 한 발을 때렸다. 젠장, 나랑 떠들지 마. 빨리. 학생들은 구타를 당하여 입구석이 붉어지고 눈물이 몹시 떨어졌다. 그때 키가 큰 옆에 뚱뚱한 소녀는 좋아. 깨지지 말아으라고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반에서 공부하는 최고야. 하하. 그 키가 큰 학생을 보며 그 곰을 봐. 공부를 잘하면 똥이 든다. 고개를 돌려 한쪽에 뚱뚱한 사람에게 말했다. 로뚱뚱, 너는 가서 그의 주머니를 뒤집어봐. 나는 왜 그가 돈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파르는 탄소리를 내며 학생 앞에 와서 삼운동, 손을 놓아줘라고 말했다. 원래 그 학생은 키가 큰 소년의 말을 듣고 손으로 똥을 죽게 잡았다. 삼운동이라는 그 학생은 듣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손으로 주머니를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방귀를 똥을 뚱뚱한 남자가 삼운동의 작은 복부에 발을 밟았다. 삼운동의 몸이 벽에 무겁게 부딪혔다. 뚱뚱한 남자는 그의 손을 떼고 다른 손을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구부러진 5원짜리 돈을 꺼내다. 뚱뚱한 남자는 돈을 키가 큰 소년에게 건네고 아래로 입을 뱉어 거품을 뱉었다. 엄마, 얼굴 줘. 얼굴 안 줘. 말을 마치고 키가 큰 소년과 하하 떠났다. 얼굴에 아픔이 가득한 삼운동을 남겼다. 삼운동은 JC 제2중학교 초중 3학년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영리하며 성적이 아주 우수하여 전체 학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은 다소 내향적이고 친구가 거의 없으며 몸매가 작아서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제2중학교는 JC에서 중점 중학교가 아니며 학교 관리도 느슨해 교회 연령이 안 된 불량 소년들이 자주 출입한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사회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연약하고 괴롭히기 쉬운 학생을 만나면 흠집을 찾거나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그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복도에 서서 잠시 동안 삼운동은 허리를 굽히고 이 땅에 있는 책가방을 주워 학교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운동의 눈에는 모두 억울한 눈물이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들은 항상 나를 괴롭히는가?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가? 왜 나야? 아무도 그에게 답을 줄 수 없었고 저녁의 어둠이 그의 눈물을 덮었다. 삼운동은 집으로 돌아와 문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눈물을 닦았다. 그는 가족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약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존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자존심이 다른 누구에게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운동은 열쇠로 문을 열었고 집에는 그의 어머니만 있었다. 준비된 밥은 그가 방과로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까지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모는 빨리 밥 먹자. 잠시 동안 추워졌다고 말했다. 삼운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아빠는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 내 아빠는 오늘 저녁 야근인데 집에 안 가. 삼운동의 엄마는 밥을 들고 말했다. 삼운동은 한숨을 쉬고 앉아서 식욕이 조금도 없는 식탁 위에 밥을 바라보았다. 삼운동광이 앉아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걱정하여 문동, 왜 그래? 아플까? 아니요. 챕터 1 악당은 어떻게 만들어져들까? 엄마의 힘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삼운동은 밥그릇을 들고 묵묵히 먹었다. XI 웬동은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철도에서 일하며 기관차를 운전하며 종종 야근을 한다던만은 퇴직 노동자였는데 나중에 밖에서 작은 장사를 했다.
비록 그의 집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는 결코 쓸 돈이 부족한 적이 없다. 그의 학업 성적이 좋기 때문에 부모도 모두 매우 기쁘다. 그가 손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면 부모님은 거절한 적이 없다. 다음 날 XI 웬동은 여전히 평소와 마찬가지로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숙제를 잠시 보고 뭔가 먹고 어머니에게 10원을 요구해 학교에 갔다. 그의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아 두 거리에 불과하여 빨리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면 도착할 수 있다. 삼운동은 자기 반의 교실에 왔다. 교실의 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없었다. 삼운동은 학급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수업 첫 번째 줄에 앉았다. JC의 많은 학교들은 이렇게 공부가 잘 되면 앞쪽에 앉고 성적이 안 좋은 학교는 뒤에 앉는다. 학급 좌석은 매번 대시, 중간고시와 기말고시에 따라 정한다. 학교는 이 방법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수업 중에 말을 하거나 수업을 잘 듣지 않으며 뒤에 앉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진학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학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XI 웬동은 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동안 학우들이 육속반에 와서 조용한 교실 도서서히 활발해졌다. 관계 좋은 학우들이 분분히 모여서 어제 저녁 본 드라마가 어떻게 좋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에 어떤 스타가 신곡을 나왔는지 말하며 몇 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함께 소중히 간직 한 스티커를 꺼내 서로 교환했다. 교원 안은 농무시장처럼 떠들썩하다. 시끄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삼운동은 눈썹을 찌푸리고 손에 든 책을 내려놓았다. 이때 어제 그의 돈을 빼앗은 뚱뚱한 남자가 교실로 들어가 서 책가방을 자신의 좌석에 놓았다. 저기에 앉아 멍하니 있는 삼운동을 보고 하하하하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와 서서 삼운동의 머리를 긁어냈다. 이봐, 오늘 돈을 가져와둬요. 삼운동은 깜짝 놀랐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안 가져와둬. 뚱뚱한 남자는 흠흠흠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나를 만지게 해줘. 말하면서 손을 삼운동 주머니 속으로 만져보았다. 삼운동은 그의 손을 맞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뒤집지 마라. 내 돈은 정 오후에 밥을 먹어야 한다. 그가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주지 않으면 뚱뚱한 사람은 손을 흔들며 삼운동의 얼굴에 때렸다. 초이가 너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얼굴의 통증이 삼운동의 눈동자를 불혔다. 이때 교실의 학우들은 모두 시선을 이곳으로 돌리고 어떤 이들은 왜 문을 품고 어떤 이들은 재난을 기뻐하고 있다. 반대의 학우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삼운동의 얼굴이 부러졌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심하게 땅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삼운동의 동탁은 볼 수 없게 되었다. 둥근 얼굴의 한 여학생은 뚱뚱한 사람에게 의리상 너도 너무 지나쳐도 어떻게 사람을 때리느냐 라고 말했다. 이상은 그녀 자해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 너 똥이 있구나. 학생은 눈을 응시하며 어떻게 사람을 때리면 안 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학생과 좋은 관계를 가진 학우가 그녀를 도와 말을 걸었다. 그냥 이 덜이 슈행. 삐걱거리지 마. 잠시 동안 선생님이 곧 올 것이다. 조나, 어서, 너도 소리 지르지 마. 선아는 삼운동의 동탁 여학생의 이름인데 평소에 장난이 많아서 장난감 같지만 공부를 한다. 챕터 1 학당은 어떻게 만들어져들까? 성적이 매우 좋다. 리샹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하지 않는 삼운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풀시발, 기다려줘. 돌아서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와 앉아 숨을 헐떡거리며 숨을 헐떡거리다. 선아는 고개를 쑥 인 삼운동에게 무엇이 두려운가?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를 기다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말을 마치고 화가 나서 안았다. 옆에 사문동은 왜 그렇게 겁쟁이야? 내가 그를 두려워할수록 그는 너를 괴롭힐 것이다. 내 집에 너보다 큰 오빠가 없니? 찾아와서 한 번 떼여 서가라 안았다고 말했다. 사문동 목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은아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고개를 돌려 그를 무시했다. 힘든 하루가 마침내 지나갔다. 방과 후 교사의 학생들은 하나하나 떠났지만 사문동은 감히 가지 못했다. 그는 리상 이 사람을 찾아 학교 복도에서 그를 막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지막으로 그와 오늘 당 직하는 급 우들만 교실에 남았다. 오늘 당 일하는 학생은 장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도리상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사문동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닥을 쓸면서 그에게 물었다. 사문동아, 너는 왜 아직 떠나지 않았니? 거의 6시. 학교는 5시 반에 퇴학한다. 이다. 사문동은 부끄러운 머리를 만지면서 나는 아직 한 가지 기하 학적 문제를 알아내지 못했다. 나중에 가겠다고 말했다. 너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잠시 후 장강은 교실을 청소하고 가 방을 들고 말했다. 사문동, 나는 청소를 끝냈다. 너는 갈 수 없니? 같이 가자. 사문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먼저 가자. 어차피 우리 집도 길이 다르다. 장강은 안녕 희열하고 말하며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사문동은 또 잠시 기다렸다. 시계를 보면 이미 6시가 넘었다. 리상은 그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자신이 집에 돌아가 서 일찍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문동은 책을 싸서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왔다. 문을 잠그고 나서 돌아서서 떠났다. 제2중 학교의 교실 건물은 작지 않은 5층짜리 건물이다. 1층과 2층, 3층은 모두 각 반의 교실이다. 넷째. 5층은 실험실, 마이크로 컴퓨터실, 음성실 등이다. 사문동의 교실은 2층에 있다. 그때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떠났다. 복도의 등불이 꺼져 약간 어두워 보인다. 사문동은 1층 복도로 걸어갔다. 이곳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다. 리샹의 그 사람들은 늘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사문동에 매달려 있는 마음은 마침내 떨어졌다. 그러나 복도에서 막반쯤 걸었을 때 옆교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4~5명이 나왔다. 그 안에는 이상과 어제 돈을 빼앗은 그 키가 있다. 이상은 얼굴에 앙미를 지으며 말했다. 사문동, 내가 나와드니 우리가 잘 기다리자. 4~5명이 사문을 동쪽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사문 동심리유사 발량, 타종모료피 저요 다인 기부과, 안누차 점도 아래, 리상, 금천 상호대 북이야. 나는 당신의 시발을, 다른 것은 먼저 말하지 말고 돈을 먼저 꺼내줘. 리상은 사람이 많아서 말을 꺼칠게 했다. 내 돈으로 점심에 밥을 다 샀는데 지금 진짜 없어. 이상은 하하 웃었다. 아니 그래, 내가 너를 때리면 있어. 말을 마치 사문동의 허벅지를 발로 차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각 반의 깡패로 큰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리상이 손을 잡은 것을 보고 두 마디 도하지 않고 사문동을 둘러싸 고 주먹을 때리고 발을 차었다. 리상은 때리고 말했다. 체프터의 악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두 TM 얼굴에 때리지 마. 부러뜨리면 말하기 어렵다. 사문동은 강제로 벽에 기대어 두 손으로 머리를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고통에 비해 훨씬 가볍기 때문이다.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좋아, 싸우지 마. 리샹은 거의 다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막았다. 그는 또한 사람을 때리고 나쁜 일을 크게 하고 싶지 않다.
삼운동의 머리카락을 잡은 리상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두드려 말했다. 내일 학교에 가서 나에게 10급 돈을 가져다 줘. 나도 데려오지 않으면 누가 널 때릴 거야. 알겠어? 삼운동은 몸을 벽에 기대고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뺨을 따라 땅에 떨어졌다. 삼운동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리상은 그의 머리를 힘껏 잡아당기고 말했다. 초야, 내가 너랑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았니? 삼운동 정신이 마비된다. 한 소리로 리상은 만족스러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 잠깐만, 뭘 하러 가? 게임하자. 흥미가 없어. 당구 치러 가자. 젠장, 너 돈 있어. 리샹 몇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학교를 나왔다. 이때 삼운동은 벽에 기대고 있는 몸이 서서히 미끄러져 땅에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안고 통곡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는데 공부를 잘하면 뭐가 있을까? 아직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 왜요?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힘껏 때렸다. 그는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자신이 왜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지, 자신이 왜 감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잔인했다. 잠시 후 마음이 좀 평온해졌다. 삼운동은 일어서서 주름이 끼친 옷을 정리하고 학교를 나왔다. 이때 밖에 하늘이 비가 내리고 삼운동은 거리를 산책했다. 그는 하늘이 이 시간에 비가 내린 것에 대해 감사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인가? 왜 다른 사람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자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약한 사람에게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면 그는 지금부터 강해지기로 결심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이날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세웬동은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1권 소년 열혈 제2장 언더라인 사인 악당은 어떻게 연마되었는가. 1. 삼운동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면 문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다. 두 사람은 아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서둘러 문동,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다. 삼운동의 자존심은 그가 입을 다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때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비가 내리고 부주의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관심을 갖고 문동 괜찮아. 병원에 가서 봐야 할까? 엄마, 나 괜찮아. 그만두어. 삼운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는 지금 마음이 매우 어지럽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삼운동의 아버지가 그의 문을 두드려서 말했다. 문동, 그럼 밥 좀 먹고 집에 들어오고 있구나. 아빠, 밖에서 밥을 먹었어요. 집 안에서 참을성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운동의 아버지는 아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자녀의 세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문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시야, 저의 자. 10시가 넘자 삼운동은 부모님이 모두 방으로 돌아가 자러 가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방에서 나와 먼저 욕실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런 다음 현장에 가서 집에 도구 상자를 찾아 장식칼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삼운동은 몸에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서 손에 스프링칼을 쥐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세웬동은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세웬동, 오늘부터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스프링칼의 칼날을 밀어내고 왼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바닥으로 긁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손바닥을 긁어 3인치 이상의 상처를 입었고 순식간에 피가 쏟아져 나왔다. 삼운동은 이빨을 악물어 소리내지 말라고 했고 거울 속의 얼굴이 왜곡된 자신을 바라보며 이빨을 악물어 말했다. 삼운동, 이런 고통도 참을 수 없다면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희망은 무엇인가?
손바닥의 통증은 그의 모든 뒤꿈치 신경을 자극했고 그의 입은 무의식적으로 그는 소리를 내었다. 아마도 너무 아프거나 피가 너무 많이 흘렀을 것이다. 삼운동은 자신이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손에는 여전히 스프링칼을 꽉 잡고 있었다. 삼운동의 부모들은 아들의 방에서 아픈 소리처럼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삼운동 방의 문을 열고 두 사람은 눈앞의 정면에 놀랐다. 삼운동의 손만 보았다. 바닥에는 모두 피가 있었고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입에서 희미한 소리를 내었다. 삼운동의 아버지는 재빨리 담요로 아들을 감싸 바깥으로 걸어갔고 그의 어머니는 뒤를 따라 두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일주일 후 삼운동은 평소와 같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왔는데 왼손에는 흰소리 약포를 감싸고 있었다. 반 안으로 들어가서 학우들의 호기심 많은 시선을 무시하고 조용히 자신의 좌석에 앉았다. 학우들은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삼운동이 좀 달라졌다고 느꼈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분명하게 말했다. 그것은 단지 일종의 기묘한 느낌일 뿐이다. 같은 테이블을 보면서 선아는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삼운동, 며칠 동안 병에 걸렸다고 들었어. 도대체 무슨 병이 이렇게 심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삼운동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부주의로 손을 베어버렸어. 선아는 삼운동의 손에 있는 거즈를 보고 이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가 나서 너가 얼마나 커서 너 자신도 이렇게 부주의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삼운 제1권 소년 열혈제 2장 언더라인 사인 악당은 어떻게 연마되었는가 1 동하하는 웃으며 다음에 꼭 주의할게 라고 말했다. 얼굴에 웃는 삼운동을 보면서 선아는 그가 정말 좀 달라졌다고 느꼈고 적어도 많이 바랐다. 무슨 일이 이렇게 웃겨요? 삼운동, 너는 나를 피하려고 병원으로 뛰어간 거 아니야. 하하, 이리샹은 나쁜 웃음을 안고 삼운동에게 다가갔다. 선아는 이 삼운동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 이상, 너 신경병이야. 아빠가 부상을 입는 걸 못 봤. 이봐, 그는 너의 대상이야. 너는 이렇게 그를 돕는데 너희 둘은 언제부터 다리를 했니? 선아기 등만 검통홍, 니 부요검. 삼운동은 라슈나를 끌어 당기고 말했다. 조다. 그가 방 귀를 쏘는다고 하자.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나호는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상을 쳐다보며 말을 하지 않았다. 리샹은 자신의 귀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삼운동을 쳐다보며 너는 방금 뭐라고 했니? 라고 말했다. 삼운동은 일어서서 가슴을 똑바로 리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과 리상의 얼굴 이 반피 트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을 때 멈추고 한마디씩 말했다. 나는 방금 내가 방 귀를 쏘는다고 말했다.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상상할 수 없는 현재의 삼운동을 바라보았다. 이샹은 자신의 머릿속에 아펑펑 한 소리만 느꼈는데 화산 폭발과 같았다. 두 눈을 불히고 말했다. XI 웬동, 당신은 빌어먹을 며칠 동안 정원에서 머물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랑 무슨 옷을 입고 있냐? 말하면서 삼운동의 얼굴에 주먹을 쳤다. 삼운동은 입 구석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고 웃고 있었다. 이상이야하하 웃는 것을 보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리샹과 모두가 삼운동의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웃음이 멈췄다. 삼운동은 주머니에 포크를 넣은 손을 꺼냈다. 리샹은 참신 한 스프링 칼을 보았다. 샘운동은 칼날을 천천히 밀어냈다. 교실 안은 조용했고 오직 스프링칼 이 발사한 가다. 의 소리. 리상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는 믿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도 자신을 충분히 삐걱거리게 한 삼운동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발, 너의 근학은 칼 이내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썩은 새우가 아직도 큰 접시에 가고 싶어? 자신이 어떤 곰 같는지 도보지 않는다. 삼운동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 리샹은 삼운동의 머리를 밀었다. 너를 보면 싫어. 지금 나에게 멀리 굴러줘. 삼운동은 그가 말을 마치 고몸을 한쪽으로 칼을 잡은 손이 갑자기 리샹의 눈앞에서 지나갔다. 리샹은 얼굴이 차갑게 느껴 지 자주 위에 그 부들이 시끄러운 비명을 질렀다. 맛이 달콤하고 짜는 액체가 리상의 입으로 흘러 들어갔다. 리상은 손을 내밀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데 그게 뭐야? 너무 끈적끈적. 손을 내려놓고 보니 손에 가득 찬 피. 리상은 두 손을 얼굴에 가리고 소리쳤다. XI 웬동은 앞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힘껏 당기고 리 슈eng의 눈을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리샹은 삼운동의 얼어붙은 눈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단지 순간의 느낌일 뿐인데 이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야수의 눈만이 이런 빛을 발산할 수 있다. 이제 그는 매우 두려워했고 어렸을 때부터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얼굴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삼운동의 손에 든 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즉 친숙하고 낯선 사람 때문이다. 중학생들은 어차피 10대다. 제1권 소년 열혈 제2장 언더라인 사인 악당은 어떻게 연마되었는가. 1. 사람. 거기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소심한 여학생은 겁에 질려 울었다. 한 남학생이 교실에서 뛰쳐나와 담임교사의 사무실로 대걸음 걸어 들어와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다. 이때 담임은 수업 전 참고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 반의 학생들이 당황하여 달려들어온 것을 발견하여 손학문, 왜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는가? 라고 물었다. 손학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생님, 좋지 않아요. 삼운동은 리샹의 얼굴을 잘라 피를 많이 흘렸어요. 반교사는 남자 선생님이어서 평소에 삼운동을 아주 좋아했는데 이 아이는 공부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특별히 영리하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주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성격이 좀 내향적일 뿐이다. 손학문의 말을 듣고 그는 다소 믿지 않았다. 삼운동 같은 좋은 아이가 어떻게 동급생의 얼굴을 잘라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손학문의 모습을 보면 또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 호기심을 품고 손학문과 반 안으로 걸어갔다. 수업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방이 조용한 것을 들었다. 선생님은 이상하게 손학문 심을 보며 말했다. 너 이 악취한 꼬마야, 절대 나를 속이지 마라. 내가 어떻게 너를 고칠지 보지 않으면. 손학문은 선생님이 보며 털이 터지는 채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갔고 반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먼저 삼운동을 한눈에 보더니 이때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고 뒤를 보았을 때 리슈왕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지만 붉은 피가 이미 손수건을 음침하게 했고 피가 탁자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큰 소리로 물었다. 리상, 누가 너의 얼굴을 잘라버렸니? 리샹은 고개를 들어 앞쪽에 앉아있는 삼운동에게 몰래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또 그런 눈빛, 야수들의 눈빛으로 그가 진실을 말하면 곧 찢어지고 분쇄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이 차갑자 냉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부주의로 자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학생 선생님은 원래 매우 싫었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안심했다. 그래서 너는 아직도 여기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니? 아빠, 그를 위생실로 데려가라. 말을 마치고 그는 한눈에 속삭였다. 정말 싫다. 피를 묻었어. 그런 다음 손학문을 가리키며 이 상의 얼굴이 삼운동에 의해 잘라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손학문이 굴적설, 강제야 친한 간도사문, 가당타 간도사문 동적 안신시, 파하면 적화 경생생인요 했거. 전두대로 사설, 대부기로사, 부응의 설왕야일이 샤네 얼굴은 그가 스스로 긁어버렸어. 다음에는 좀 더 잘 봐서 내게 말해줘. 선생님은 사문동에게 고개를 돌려 문동아, 빨리 중간고사인데 복습은 어때? 라고 말했다. 사문동은 정중하게 일어나 대답했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학년 1위를 차지할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문동과 같은 학생이 있는 것은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이다. 반에는 이런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는 자신이 다른 선생님과 함께 서 있을 때 모두 한두 높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문동의 어깨를 두드려 문동.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몸에 신경 써서 피곤하지 말고, 알겠지? 세웬동은 귀여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문동에게 앉게 하고 손학문에게 너는 갈래집을 가져와 교실의 피를 깨끗하게 닦으러 가라고 말했다. 손학문은 지금 인정하고 있으며 차라리 선생님이 죄를 지고 싶어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는 현재의 사문동이 선생님이 더욱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잠시 서서 손학문이 땅을 깨끗이 닦는 것을 보고 나서야 떠났다. 교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좌석에 앉아 있었고 마음이 큰 돌을 눌러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면 선아가 먼저 침착함을 깨고 옆에 동료 테이블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되었니? 라고 물었다. 사문동 모모는 그렇게만 남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샹이 좀 나쁘다고 해도 내가 너무 거칠다. 이렇게 큰 상처가 얼굴에 흉터가 남는 거 맞지? 선아는 사문동이 약간 과한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문동은 웃으며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사람의 일생은 이미 하늘로부터 운명되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말을 마치고 책상 위에 엎드려 옆에서 의욕을 품은 선아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리슈왕과 첸휘는 위생실에서 돌아왔다. 리슈왕의 코에 가로로 4인치 길이의 거즈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희박한 피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이 사문동의 곁을 지나가자 멈추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절했다. 동영, 앞으로 너는 내 보스야. 내가 너를 따라갈 거야. 늘 사문동의 뚱뚱한 남자인 리상을 괴롭혔는데 이때부터 그가 그 후 가장 충실한 호위자가 되었다. 몸에 가득 찬 흉터가 얼마나 많은 것이 사문동을 대신하여 받은지 모르겠다. 이것은 후담이다. 제1권 소년 열혈체 3장 언더라인 사인 악당은 어떻게 연마되었는가. 다음 날 정오, 이중 화장실에서 로비, 너 내 반의 이탕 비에게 얼굴에 틈을 긋게 했다고 들었는데 너 아직도 그를 따라가더 진짜 가짜야. 담배를 든 키가 큰 사람이 머리를 비틀고 이상을 바라보며 물었다. 리샹은 침착한 얼굴을 하고 너는 더 이상 감히 그를 헐렁 비라고 부르면 내가 너를 때 여중여버릴 거야. 높은 눈썹이 띄었고 리 슈eng의 얼굴에 뚱뚱한 살을 꼬집고 앞뒤로 흔들었다. 바군이, 당신은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리샹은 그의 손을 열고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너의 엄마를 고강하게 초초한다. 너는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몇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랑 거친 척하지 마라. 고강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 있어. 야 오늘 밤 과 너랑 그 바구니 교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감히 먼저 가면 다리를 꺾겠다. 리샹은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면 내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교실로 돌아와 리 슈eng은 방금 XI 웬동과 이야기했습니다. 사문동은 리상에게 고강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무엇을 하냐? 그때에는 항상 나와 함께 있던 그 키가 큰데
지난번에 나와 함께 너희 돈을 빼앗아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문동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더니 그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그는 바로 고강인대 초등 학교에 다닐 때 나와 서랑 잡았는데 수하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초 3학년 6반의 깡패다. 사문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물었다. 절마나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니? 그는 5-6명이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그것들은 바로 일부 허풍의 벽 두 풀이고 눈 물이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사문동은 조다. 네가 가서 믿을 만한 몇 사람을 찾아와 나를 보자고 말했다. 리상은 한숨에 밖으로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6시, 이중 2층 교실. 리샹은 교실 뒤쪽에 서서 의자를 들고 세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복도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다. 좌석 이산산조각 떨어졌다. 리샹은 몸을 구부리고 두 발 길이의 앞항자를 집어들고 사문동 좌석에 와서 동형, 이거 내가 들고 있으면 잠시 때리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문동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필요 없다. 이상 은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방안을 책상 한 장 아래에 놓았다. 보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도록 남겨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 안에 단단히 닫힌 문 이 발로 차려 열렸다. 갑작스런 목소리가 리상을 놀라게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고강은 7-8명을 데리고 교실에 들어갔다. 네, 너 둘은 정말 멋있어. 정말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고강은 뒤를 돌아서서 뒤에 사람에게 크게 웃었단. 하하, 이 두 멍청이를 봐. 사문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자신의 좌석에 앉았다. 이상이 듣고 마음속 불길이 한번 정점에 타오르며 고강, 너시 발개인이라면 나와 단결해라. 누구든 패하면 아들이 될 것이다. 당신과 단독으로 싸우세요. 내가 너 엿먹어. 거울을 보지 말고 곰색을 봐. 돌아서서 앉아있던 사문동을 보고 말했다. 아들아, 이리 와. 사문동은 서서히 일어나 고강을 향해 걸어갔고 리상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자신보다 반쯤 키가 작은 사문동을 보고 고강의 눈에는 경멸의 한 줄기가 번쩍였다. 너 꼬마야, 요즘 겁 안 하구나. 나와 사람을 빼앗아. 이상은 바구니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게. 하지만 이 숨을 삼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니? 사문동 아래 머리, 약간 긴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입모퉁 이미 새하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똑똑하면 이 숨을 삼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리샹은 자신의 선택이 있다. 고강하다. 제1권 소년 열혈체 3장 언더라인 사인 악당은 어떻게 연마되었는가.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마음속이 어쩔 수 없는 한 번 뛰는 것은 사문동의 뒤에서 웃는 리상을 볼 수 있다. 마음속에 한 줄 기연 약함을 머리에 두고 너와 나 송아 지척하겠니? 사문동의 머리카락을 한 손 잡고 아래로 끌어당기고 다리를 들어 올렸고 무릎이 사문동의 얼굴에 맹렬히 부딪혔다. 사문동은 웅크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리상은 큰 소리로 고강을 향해 달려갔지만 동행 한 몇 사람에게 압도당했다. 고강은 얼굴에 잔혹 한 미소를 지으며 또 한 발로 사문동을 발로 차어 쓰러뜨렸다. 왜 이렇게 빨리 곰이야? 오강은 발로 사문동의 얼굴을 밟고 돌아 서리샹에게 물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똥보스야. 지금 내 발밑에 있구나. 하하. 리상은 분투하여 생각나지만 4-5랑 사람이 각각 그의 손발을 눌렀다. 고강, 아촌이, 화몰유설완, 취피방변 1인척제 검상, 리상해료이라, 토출일 구열수. 땅에 쓰러진 사문동은 갑자기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에 밟은 발목을 잡고 고강하게 한숨을 쉬었다. 사문동의 오른손은 스프링칼을 꺼내 그의 허벅지에 찔렀다. 고강은 쥐를 죽이는 듯 비명을 지르며 다리에 상처를 덮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문동은 일어서 고강의 옆으로 가서 주먹을 돌며 그의 얼굴에 때렸다. 고강 외 부하들은 얼굴을 보더니 모두 어쩔 수 없다.
그들은 응시했지만 사문동은 멈추지 않았다. 피가 부른 눈을 응시하고 주먹과 발을 연결하여 고강에게 인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강은 피가 가득 차 서땅에 쓰러졌다. 리샹은 다른 사람들이 멍하니 있을 때 일어나 책상 아래에 숨겨진 방안을 손에 들고 아까 그를 차는 그 사람의 머리를 차례로 돌렸다. 그 사람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서 머리를 안고 땅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피가 손가락 틈을 따라 흘러나왔다. 이상은 형제들아, 모두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이 막 떨어 지 자복도에서 난 잡 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교실에는 또 7, 8명이 들어왔다. 리상은 나는 시험들 한다고 외쳤다. 막대기를 돌려 다른 몇 사람에게 때렸다. 후에 들어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리상을 보고 손을 잡았다. 두 마디 도하지 않고 고강이 데려온 사람들을 둘러싼 한바탕 폭격했다. 사문동은 고강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의 머리를 끌어올렸다. 이때 고강의 정신이 모호했고 한쪽 눈은 팽창하여 보스 한가 방을 부었다. 다른 한쪽 눈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말했다. 아들아, 내가 이번에 내가 인정했는데 내가 못생겼기 때문이다. 리고 죽이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고강 한 윙윙거리는 것은 사람이 머님이 키운 것이 아니다. 그는 목에 스프링블 레이드를 넣고 말했다.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려 있고 하나는 나와 함께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라. 사문동은 고강을 내려놓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손을 내밀어 사문동의 뒤에 서 있었다. 영리한 한 학생은 즉시에 자를 옮겼다. 사문동은 그를 한눈에 보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위에 앉아 다리를 올리고 손가락을 가볍게 얼굴에 적고 있다. 고강은 입 구석의 피를 닦고 땅에 쓰러진 수아를 보고 형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사문동은 칼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대답했다. 조다, 동형, 너는 내 형이 될 것이다. 고강은 눈앞에 이 사람이 충분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머리가 있어 앞으로는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사문동은 일어서서 고강 한 어깨를 두드려 말했다. 앞으로는 모두 형이 될 것이다. 제1권 소년 열혈 제3장 언더라인 사인 악당은 어떻게 연마되었는가? 동생이 되었다.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있다. 말을 마치 고교실을 나왔다. 고강은 문구에서 사라진 등을 바라보며 머릿속에는 아까 사문동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을 때 그런 간절 한눈빛을 남아있었다. 이때 그는 일종의 원유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약간 바보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리샹의 친구였다. 오늘 리샹은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 그의 보스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만나러 가라고 했다. 만난 후 큰 실망은 눈앞의 사문동은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얼굴에 방해가 되면서 이상도 사문동을 동형기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에는 조금도 납득하지 못했다. 뜻밖에도 이 그들의 눈 속에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몇 번이면 고강을 정리하고 고강을 부복하는 사람을 부하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사문동에 대해 마음속으로 구복한 셈이다. 리샹은 침착함을 깨고 옆 사람에게 말했다. 야, 아직도 그렁거리고 뭐하는 거야? 강형과 부상당한 형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세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재빨리 고강과 그의 부상당한 수아를 들어갔다. 오강은 그를 도와주러 온 사람을 밀고 힘겨워 일어서서 나 혼자서 갈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뚱뚱이 씨, 이번에 저를 강형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손바닥을 리고 대추를 씹어먹어라. 이상은 어색하게 웃었다. 강형,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봐. 앞으로 우리는 형제가 돼 네 동형과 함께 천하를 뛰어넘는 것이 맞다고 약속한다. 이리 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리상부 주신 분요 황적 고강. 고강의 베랍탄에 대해 네 소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하하 병원으로 걸어갔다. 사문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서 희걸으며 이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을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자신만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거칠게 해야 한다. 학교 내부의 유명한 혼단은 기본적으로 이미 자신에 의해 통제되었고, 또 다른 것은 학교 외의 요소입니다. 사문동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의 이중을 중심으로 사회상의 일부 작은 녀석들을 끌어들였다. 이 사람들은 나이 도작지 않아 싸움을 벌이면서 도 무겁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거칠다. 젊은 열혈으로 영웅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도 쉽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XI 웬동의 머리는 그의 실제 나이를 훨씬 초과하고 일부 어른들조차도 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XI 웬동은 집에 있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드며 여전히 순종적인 좋은 아들이며 부모의 눈에 자랑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여전히 선생님의 눈에 좋은 학생, 공부의 엘리트. 그러나 그의 명성은 이중 부근에서 퍼졌고 여기에 혼단들은 이중 이 최근에 새로운 패왕 XI 웬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싸움이 특히 거칠고 무기는 스프링 칼입니다. 오늘 사문동은 평소와 같이 반에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의 모든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든 나중에 무엇을 하든 문화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강한 몸보다 실용적이다. 수업이 끝난 후 리상은 밖에서 달려들어 사문동의 귀 옆에서 목소리를 낮게 말했다. 동형, 사만해수아가 당신을 만나려고 한다. 사문동정은 종이에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계산하고 머리를 들지도 않았다. 너는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 내가 이 문제를 끝냈다. 리샹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빨리 뛰쳐나갔다. 사만은 본명 장지동으로 제2중 2일대의 유명한 깡패였는데 싸우고 유명해진 사람은 목숨을 걸지 않았다. 한 번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마에 2인치 길이의 흉터를 남겼다. 한눈에 보면 세 개의 눈 같은 느낌을 준다.